안녕하세요. 이곳은 인문기술 투트랙입니다. 네 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비즈니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AWS AI ML 서비스라는 주제로 AWS 구태훈 파트너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AWS의 구태훈입니다. 저는 AWS에서 중요 고객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기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역할은 Executive Technology Partner라는 좀 긴 이름을 갖고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또 그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AWS의 AI ML 서비스를 가지고 어떻게 도움을 드려왔고 또 어떤 활용 사례들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한 경쟁력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전체 구성은 4가지 목차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비즈니스 경쟁 환경에서 왜 AI ML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지, 근데 사실은 챗GPT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개선하는 목적으로 AI ML 그 비즈니스 활용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로 오늘 다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영역에 있어서 한 6가지 정도 실제 글로벌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례들은 작년 리인벤트 때 발표했던 가장 최신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실제 적용하려면 AI가 갑자기 이상한 답변을 한다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책임 있는 AI ML 적용 방법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AWS가 어떤 서비스와 또 프로그램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즈니스 문제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AI ML 서비스가 필요한지, 또 그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는 멋진 자동차는 제가 그린 것이 아니고 또 누가 찍어준 것도 아니고 AI가 그린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소프트웨어 또 어플리케이션 지원을 다 받고 있어요. 우리가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활동들이 그렇죠. 특히 금융, 제조, 유통, 또 디지털 등 모든 산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은 동일합니다.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은 고객과 또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고 있죠. IDC 조사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이러한 기업의 모든 비즈니스에 사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그중에 대부분인 90%가량이 AI가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그 IT 시스템 또는 우리가 기술적인 시스템이 다 AI에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가깝게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현재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모두 동의할 걸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AI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 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또 지속 가능한 그 무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수행할 때 이런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직원이나 고객분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제조, 주문, 판매, 배송, 정산, 서비스 등 전체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해왔던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이제 기존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보면
AI ML이라고 하는 강력한 새로운 신무기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는 아예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AI ML 서비스 자체가 새롭게 이러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고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 같은 것이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전 세계에서 이러한 AI ML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뭐 최근에 챗GPT 영향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뭐 매일매일 누구는 얘기하시죠. 뭐 신캄브리아기라고 하는 정도로 폭발적으로 AI ML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투자의 증가는 이러한 숫자 외에 더 이상 투자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트너에서 AI를 적용한 75% 기업들이 파일럿 단계에서 운영 단계, 과거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테스트를 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면 지금은 실제 문제를 풀어가는,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런 측면에 훨씬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사실 최근에 다시 AWS에 조인을 하게 됐어요. 최근 한 4년 동안 KB국민은행에서 AI 혁신센터장을 하면서 실제 이러한 그 테스트 단계에서 운영 서비스 단계의 일들까지를 다 진행을 해봤는데, 현재는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하입이 있거나 이상적인 시스템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개발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변화도 이러한 그 기술의 변화를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57% 정도의 이제 기업들이 AI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또 AI를 우리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다 잘 탑재할 수 있도록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AI를 대규모에 대한 투자, 또 시스템에 대한 준비, 또 조직의 혁신 등 이러한 것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조직을 3명에서 또 60, 70명까지 만들어서 KB국민은행에서 사실 오픈 소스로 KB 알버트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도 만들어 보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런칭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AI, ML의 엔지니어들 또 이제 리서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 여기 보시는 핵심적인 부분만 하기를 원하세요. 또 대부분 데이터를 준비하거나 여기 그림에 없는 부분도 훨씬 더 많습니다. AI 서비스를 만드는 영역들은 지금 없어요. 이 그림에. 이 그림은 데이터를 준비하고 가공하는 영역이 굉장히 커요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림 외에도 훨씬 더 우리가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또 일반적인 그 개발진 또는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또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의 어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AI 엔지니어들은 자기 모델을 만들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모델만이 아닙니다. 모델 외에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실제 고객이 사용하고 직원이 사용해야 될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따라서 비즈니스 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렐리에서 2022년이죠. 작년에 이제 살펴본 조사에 의하면 AI, ML 적용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당연히 사람 잘하시는 분들 찾기 어렵죠. 두 번째로 AI 모델 만들자라고 했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100번에 한 100번 정도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또 하나는 만들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고할 만한 참고서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예, 적절한 비즈니스 사례를 식별하는 데 또한 어려움이 있어요. 남들처럼 한 10번 이상 실패해보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미 성공한 것들을 먼저 오픈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적절한 비즈니스 사례를 식별하는데 조금이나마 저희 AWS가 10만 개 정도의 기업 고객의 그 AI ML 서비스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제가 6가지 정도 가장 최근 자료를 가지고 오늘 이 비즈니스 사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비즈니스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또 치열한 경영 전쟁이죠. 원래 제가 제 이 발표자를 만들 때 아까 보셨던 자동차 그림이 아니었어요. 레이싱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사실은 글로벌 에디터 분들한테 이건 안 돼. 예. 근데 타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구나, 또 문화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비즈니스 환경은 굉장히 치열한 경영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경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핵심적인 유스 케이스가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 오늘은 한 3가지 영역에 걸쳐서 그리고 6가지 정도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3가지 영역입니다.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고객의 접점을 강화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또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2가지의 유스 케이스.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유스 케이스이기도 하죠. 개인화 서비스, 개인화 추천 서비스, 초개인화, 이런 이야기들이 되겠고요. 2번째로는 코비드 이후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인 콜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어제 콜센터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제가 몸담고 있었던 KB국민은행의 사례도 발표한 부분이 있어서 같은 맥락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고요. 2번째 영역은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대부분 의사결정은 누가 하죠?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하고요. 사람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굉장히 큰 의사결정 중에 하나인 기업에 있어서의 수요, 또 시계열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볼 거고요. 4번째로는 기업의 가장 이제 괴로움 중에 하나입니다. 체리 피커는 아니지만 굉장히 나쁘게 서비스를 악용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사기 탐지라고 하는 영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융권이나 통신사,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3번째 영역으로는 운영, 어떻게 하면 오퍼레이션을 개선해서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을까, 또 그 코스트 절감됐던 걸 새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영역인데요. 우리가 기업에 있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지능형 검색 부분들을 기업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례를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제조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제조 현장에서 제조 현장의 프로세스, 생산을 하고 있는 설비들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고장 나기 전에 예측하고 또 현재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이런 산업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된 유스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인화 서비스. 네,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개인화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고도 계시고 또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아까 제가 이제 KB에 몸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KB에서 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차세대 프로젝트, 특히 마케팅 허브에 들어가는 마케팅 허브라는 이제 KB의 차세대 프로젝트 안에
상품 추천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관여를 해서 만들어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경험 맞춤화, 또 고객의 참여 유도나 또 검색의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들, 또 효율성 및 수익을 개선하는 부분들, 이런 영역에 있어서 고객 경험을 높이고 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다양한 유통이나 통신 다양한 서비스들에서 이러한 부분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재밌는 주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집에서 고양이를 2마리를 입양받아서, 또 이제 특히 길냥이라고 하는 고양이를 입양받아서 키우고 있는데, 네슬레 푸리나라고 하는 주로 이제 동물 사료를, 우리 애완 반려 동물들의 사료를 만들고 그것들을 공급하는 곳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뭐냐면 입양을 원하는 쪽에 있는 이제 고객분들이 어떻게 반려동물들을 잘 찾을 수 있는지, 펫 파인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앱을 가지고 그것들을 운영함으로써 입양을 쉽게 하고 또 원하는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매칭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반려동물들의 프로필을 생성하게 하고 그것들을 가장 특징적인 프로필들을 만들어주는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금 작게 그려져 있지만 왼쪽에 있는 것은 데이터를 추출하고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추천을 위한 추론 시스템이죠. 대부분의 이제 AI 시스템들은 이와 같이 2가지의 아키텍처가 필요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반려동물들을 요구하는 입양인과 반려동물인 펫을 매칭하는 추천 시스템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와 세이지 메커 등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비즈니스 효과, 비즈니스라고 볼 수 없지만 이거는 이 앱의 효과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입양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입양인을 찾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 입양되는 기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입양인을 찾을 수 있는 반려동물들을, 그래서 기간을 최대한 12.5일 정도를 단축할 수 있었다라는 효과가 있었고, 또 보호소에서는 그 반려동물들의 프로파일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프로파일들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또 쉽게 그 프로파일들을 통해서 입양인들을 매칭할 수 있었던 이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닷컴이라든지 상품을 판매하고 또 우리가 컨텐츠를 살펴보고 이러한 영역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추천 시스템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런 유스 케이스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접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번째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주요 영역은 콜센터입니다. 어제 이제 발표했던 내용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핵심적인 숫자들을 막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거의 모든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 통신, 유통,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거대한 콜센터를 사실은 운영하고 있어요. 따라서 콜센터의 고객 경험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핵심 서비스를 품질을 높이는 것이 되겠죠. 또한 2번째로는 굉장히 큰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AI를 어떤 기업이 도입을 했는데 가장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콜센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셀프 서비스 가상 상담원, 어제 이제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AICC라고 하는 AI가 지원하는 상담 시스템이 되겠죠. 즉 사람이 아니라 AI가 콜을 응대하고 또 직접 아웃바운드 콜을 하는 이러한 서비스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2번째로는 실시간 통화 분석 및 상담 지원 시스템. 우리가 상담원들이 금융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통신 상품에 대해서 또 우리 몇십만 개 이상의 스큐를 저장하고 팔고 있는
유통, 특히 이 비즈니스의 그 상품 구매를 대행하는 그런 이제 상담원들이다라고 보면 업무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한 분이 그거를 다 커버하고 모든 전문 영역을 다 그 상담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우리가 흔히 컨닝 페이퍼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분들의 컨닝 페이퍼를 전화를 한 고객분들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즉각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띄워주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담의 효율을 개선하고 또 정확한 콜 상담을 이루어냄으로써 상담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통화가 끝나고 나서 통화 후에 대한 분석 부분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그 운영 효율을 사실은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상담원 분들이 고객분들하고의 경험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있는가, 또 새로운 그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능형 콜센터에 대한 유스 케이스는 사실은 AI를 가장 첫 번째로 적용할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리인벤트 때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JP 모건 체이스.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당연히 그 굉장히 거대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화가 가장 적게 일어나면은 어떻게 보면 좋겠죠. 왜냐하면 콜센터에 전화가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전화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거를 자동으로 상담원이 아니라 AI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 부분의 비용도 많이 줄겠지만 대부분 고객의 경험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 AI가 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물어보기가 쉽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통화의 전체 중에서 한 60% 커버리지를 셀프 서비스로 담당하고 있어요. 어제 혹시 오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KB국민은행의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콜을 대략 살펴보면 인바운드는 약 32% 정도의 그 셀프 서비스, 즉 AI가 콜을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의 45% 정도를 이미 AI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퍼센티지만큼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아웃바운드 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성 또는 감정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콜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심과 관련된 이런 업무들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제때에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객의 전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콜 이닛부터 시작해서 콜을 정리하고 피드백하는 전체 영역에 걸쳐서 AI의 다양한 기능들을 개선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JP모건 체이스는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브라고 하는 그들의 AI 상담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서비스가 커버리지하고 있는 영역이 약 60% 정도의 전체 콜을 커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임팩트나 경험에 대한 효과가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시계열 예측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미래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계열 예측이 되겠죠. 앞으로 6개월 뒤에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될까 알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재고 계획, 또 인력 계획, 생산 계획, 재무 계획,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시계열 예측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문제 요소라고 볼 수 있고, 또 가장 큰 비즈니스 임팩트를 보여주는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경제에 있어서도 가장 큰 뉴스가 되고 있는, 사실 굉장히 잘 돼야 됩니다, 삼성전자 사례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수요 예측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의 경제를 예측하는 것과도 매우 유사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던 분들은 사실은 이제 파이썬 코딩을 하거나 AI 엔지니어나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 IT 지식이 사실은 없는 경영혁신 그룹이나 마케팅 그룹에 있는 현업 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분들이 AI ML 서비스를 가지고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때마침 저희가 이제 그 AWS에 어떻게 보면 노코드, 로코드 해당하는 AI ML 서비스인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포캐스트라고 하는 프리트레인드 된 예측 시스템과 또한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라고 하는 노코드 어떻게 보면은 로우 코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드가 한 줄도 없거든요. 사용할 때. 그래서 클릭 앤 클릭으로 관련된 수요 예측을 진행할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그 실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를 로딩하고 데이터 로딩된 데이터를 살펴보고 클릭 앤 클릭으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고 또 이제 모델을 만들고 나면 어떤 것이 중요한 요인인지도 살펴볼 수 있고요. 이러한 이제 죄송합니다. 이러한 이제 환경들을 통해서 비즈니스 사용자가 자신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이것은 시계열 문제뿐만 아니라 분류 문제라든지 또 현재는 자연어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영역에 있어서까지도 이러한 세이지메이커 캔버스가 지원을 통해서 현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델을 만들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우리가 AI 서비스를 누가 만들어야 돼요? 라고 하면 AI ML 엔지니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그 시스템을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 그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필요로 한 거죠. 특히 이 도메인 스페시픽한 전문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쉽게 여기 계신 분들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문제점을 찾는 그런 문제예요. 신규 계정 가입을 할 때 문제가 있는 고객들이 가입을 한다거나 또 실시간 결제할 때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온라인 체크아웃을 할 때도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또 프로모션을 할 때도 사기 탐지가 필요한 고객들이 부정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탐지해내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풀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정상 데이터 중에 약 0.1, 0.2% 미만의 비정상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AI ML 모델이 분류 문제를 굉장히 잘 풀 수 있지만 확보된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그런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데이터를 합성하는 또는 행성하는 기술들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사례는 그 스리랑카에 있는 통신사 사례입니다. 우리가 로밍을 할 때 부정으로 로밍 사기를 일으켜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이런 경우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예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도나 아니면 재현율 부분들을 굉장히 대폭 향상했던 사례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새로운 기법들을 이러한 사기 문제나 다양한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나 AWS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그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그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기 탐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그 기법들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고요. 물론 이런 그래프 신경망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나 이런 것들의 그 툴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또한 굉장히 잘 저장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인 넵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래프 형식으로 저장하는 부분들까지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사기 탐지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방법들은 또 사기 탐지 외에도 개인화 추천 서비스에도 관련된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능형 검색, 우리가 너무나 지금 이거는 많이 쓰고 있어요. 챗GPT 때문에 검색 또는 채팅 이런 걸 통해서 정보들을 원활하게 얻고 있는, 뭐 밖에 있으면, 기업 밖에 있으면 우리가 뭐 구글, 빙, 또 네이버 등을 통해서 관련된 개인의 정보들을 굉장히 쉽게 취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내부에도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기업의 상품이 몇만 개, 몇십만 개 이상 되고 그 상품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되고, 그런 매뉴얼들을 잘 어떻게 보면은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들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텍스트 정보뿐만 아니라 동영상, 이미지, 문서, 뭐 PDF로 된 문서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뭐 요거는 이제 좀 재밌는 사례입니다. 저희 AWS 직원들이 저희도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한글을 쓰잖아요. 저희가 만든 문서들이나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쉽게 검색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쓸 걸 우리가 만들어 보는 그런 이제 문화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캔드라라고 하는 서비스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식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뚝딱뚝딱 만들어서 현재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컨텐츠들, 우리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동영상, 또 문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찾아서 쓸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기업에 사실 필요로 하고요. 이거 직원들을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이제 뭐 해외 사례로 보면 퀄트렉스라고 하는 SAP의 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SAP 회사의 한 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상담 지원하는 부분이 아까 커닝 페이퍼 말씀드렸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상담을 할 때 그 상담원들에게 보여지는 커닝 페이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할 때 쉽게 그 상담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즉 이러한 부분들은 원래는 이제 콜센터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음성으로 들어오는 거를 텍스트로 전환한 후에 고객의 의도를 파악해서 실제 그 문제가 뭔지에 따라서 난리지 베이스에서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러한 커닝 페이퍼를 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이게 꼭 상담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죠. 우리가 다양한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채널에서 필요한 것이고, 심지어는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한테 띄워주면 이게 개인화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능형 검색 부분들이 과거에는 뭐 빅테크의 플랫폼 서비스로만 존재했다라고 보면, 지금은 모든 기업의 그 서비스로서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근간인 제조 현장에서 꼭 필요하는 영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장비 모니터링, 특히 설비 예지 보전, 시각적 품질 검사 자동화, 또 엣지 환경, 즉 우리가 공장 내에 있는 엣지 환경이죠. 그 인터넷이나 중앙에 있는 컨트롤 시스템과 떨어져 있는 그 엣지 운영 환경의 효율성을 향상해야 되는 부분들, 또 관련된 수요 예측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 관리에 대한 영역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사례 중에는 백스터 헬스케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 굉장히 정밀한 장비들을 가지고 헬스케어 장비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보면 드릴 같은 것에 노란색 태그가 붙여 있죠. 사실 아마존닷컴이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 큰 어떻게 보면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배송을 할 때 굉장히 자동화된 형태의 설비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장이거든요. 그것도 완전 자동화된 풀필먼트 센터가 전 세계에 5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설비로부터 센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러한 태그들을 자체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생산된 태그 생산된 것이 아니죠. 태그에서 나오는 그 센서 데이터들을 모아서 클라우드에서 분석하고 또 조치할 수 있게끔 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IoT 장비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전체 엔드투엔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핵심 부분들은 AI ML 서비스들이 이러한 영역들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의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사례들을 정말로 산업 현장 또 고객의 접점에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AI ML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들이 갑자기 AI ML 서비스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도출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이제 대고객 서비스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AI ML 서비스는 그래서 이런 6가지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서비스들의 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성, 우리가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또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 서비스들이 쏠림 현상으로 발생할 수도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정성, 또 설명 가능성, 왜 제가 대출이 안 되나요? 라고 이제 고객이 컴플레인을 했을 때 당신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아직은 좀 힘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채워진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설명 가능성들이 제공돼야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델이 효용성을 잃어갈 수가 있어요. 경고성을.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모델 자체가 계속 경고성을 로버스트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전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돼야 되겠죠. 개인정보 뭐 갑자기 AI 모델한테 내 전화번호가 답변으로 나온다거나 뭐 내 주민번호가 답변으로 나온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 그건 학습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잘 마스킹되거나 제거돼야 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 우리가 전체 서비스를 만드는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또 투명성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AWS는 일찌감치 많은 고민들을 했고 이미 그 AI ML 서비스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나의 사례로는 톰슨 앤 로이터,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모델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델 자체를 관리해야 되는, 그 모델의 성능, 아까 보셨던 6가지의 문제점들을 찾고 또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끌었던 KB국민은행에서도 유사한 모델들을 그냥 만들어서 저희가 모니터링 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연습 삼아 또 R&D 차원에서 만드는 모델이 아니라 실제 AI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필요로 한 서비스가 됩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도 이미 고려돼서 저희의 서비스들을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기능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감 있는 AI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URL로 한번 접속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실제 AI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런 책임 있는 AI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실제 이 URL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 글로벌 팀에서 이거를 탐지하고 또 검토해서 관련된 피드백을 드리고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세션 끝났거나 도중에 이러한 부분들의 입력을 통해서 자문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책임 있는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기술적 문제, 아까 이제 AWS 제공하고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 외에도 그 AI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분들의 조직적 역량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또 시작할 수 있는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릴 텐데, AW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폭넓고 깊이 있는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ML 인프라스트럭처부터 그 통합 개발 플랫폼인 세이지메이커, 그 다음에 다양한 프리트레인드 모델로 만들어져 있는 뭐 보고, 듣고, 말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AI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기능들을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가장 최근에 챗GPT 이후에 기업들이 내 데이터는 보호를 받으면서 유출되지 않고 어떻게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답으로서 저희가 제너러티브 AI on AWS라고 하는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서비스들을 얘기했는데요. 특히 아마존 베드락 서비스는 기업들이 보유한 중요 데이터 자산을 유출 없이 생성형 AI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5가지의 모델들, 거기에는 저희가 만든 것도 있고 저희가 파트너사분들이 만든 모델들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는 프리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I ML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모델을 만드는 것, 또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로코드로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오신 분들이 이 URL은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까 10만 개 이상의 그 AWS 고객분들이 고민했던 활용 사례들을 모아서 쉽게 찾아보고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분들이 어떤 문제를 고민했고 또 어떻게 AWS 아키텍처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문제들을, 유사한 문제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URL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셔서 굉장히 다양한 AI 사례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과 같이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인데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저희 팀 내 또는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은 제가 발표한 강연에 대해서 강연평가입니다. 꼭 참여해서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라고 하면 좋은 평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